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 닥터 K 김근수입니다. 오늘은 유지수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병동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수액일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린이 될 수도 있고 플라즈마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으로 처방하는 게 수액일 텐데요. 이 수액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Understanding Maintenance IV Fluid가 되겠고요. 우리가 가정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과적인 기저질환도 없고 내과적인 기저질환도 없고 수분 문제나 전해질 문제가 전혀 없는 심장과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볼륨과 전해질인데 전해질도 딱 소디움과 포타슘 같이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밖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포스포러스 같은 것들은 물론 우리가 그때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충해주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기본 개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만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액을 쓰다 보면은 ODW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칼로리가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후반부에서는 칼로리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정리한 내용들은 Made Ridiculously Simple 시리즈를 보고 정리를 하신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수분의 경우에는 1일 수분 요구량이 있는데요. 하루에 대략 2000에서 2500ml 정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근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나 피부, 대변을 통해 소실되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 양들이 대략 500에서 1000ml 정도가 소실되고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대략 1500ml 정도의 그 배설 양들을 합치게 되면 전체 양이 2000에서 2500ml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양들이 소실되는 거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대략 2000에서 2500ml 정도를 IV로 플루이드를 공급해줘야지만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환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수분 소실량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열이 난다거나 가장 흔한 경우에는 그리고 벤틸레이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위장관 증상,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하게 되면은 또 수분 소실의 양이 증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발열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체 수분 소실의 양이 10에서 15% 정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소디움과 포타슘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디움이 공급돼야 될 양은 50에서 100ml 이퀴벌런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환자가 심질환이 있거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LC가 있을 경우에는 LC는 리버 시로시스를 말하는 것이죠. 소디움의 공급을 제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같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소디움의 양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물의 공급이 증가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역시 소디움의 양도 제한되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포타슘의 경우에는 일일 음식을 통한 섭취량이 대략 kg당 1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kg 성인을 가정할 경우에는 하루에 60ml 이퀴벌런트의 포타슘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수액을 공급할 때는 대략 2리터 정도의 플루이드와 함께 소디움은 대략 100 정도 내외를 공급하면 되겠고 포타슘은 대략 60 정도 밀리 이퀴벌런트 정도를 공급한다는 개념을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정상적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하루의 양을 계산했는데 이거를 kg 단위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1일 수분 필요량은 kg당 대략 30에서 40ml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0kg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 1800에서 2400ml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하는 경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인데 어떠한 일시적인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금식을 유지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적으로 플루이드의 수분 공급을 의존하게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음식이 아닌 플루이드를 통해서 공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해질 요구량은
딱 두 가지만 비교를 했죠. 소디움과 포타슘인데요. 소디움의 경우에는 하루에 kg당 1에서 2ml 이퀴벌런트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1.5 정도 잡고 우리가 60kg 성인의 경우 대략 90ml 이퀴벌런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타슘은 대략 하루에 kg당 1에서 1.5ml 이퀴벌런트가 필요한데 평균값을 1.25로 잡을 경우에 60kg 성인의 경우에는 대략 75ml 이퀴벌런트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60kg 성인의 경우 금식 상태에서 수분은 대략 2리터 정도를 공급한다고 가정을 하고, 소디움은 대략 100ml 이퀴벌런트, 포타슘은 75ml 이퀴벌런트를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수액인 세알린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0.9% 세알린은 대략 소디움이 154ml 이퀴벌런트 들어있으니까 이걸 하나 공급하게 되면 충분히 되겠고요. 부족한 1리터의 물은 그 프리워터인 ODW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디움을 넣을 필요는 없고 아까 넣지 않았던 포타슘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포타슘의 대략 공급해야 될 농도는 리터당 20에서 40ml 이퀴벌런트 정도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40까지 한번 설정을 했을 때 1리터의 ODW 플루이드에다가 40ml 이퀴벌런트 KCl을 섞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2시간 동안은 1리터 0.9% 세알린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12시간 동안은 1리터의 ODW에 40ml 이퀴벌런트 KCl을 섞은 그 믹스한 플루이드를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리터의 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소디움 154ml 이퀴벌런트 공급되니까 충분한 양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포타슘은 필요 양이 아까 75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40밖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더 추가적인 믹스 플루이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액의 주입 속도에 따라서 2리터를 24시간 동안 주입을 하는 것이니까 대략 83ml 정도로 시간당 공급을 하면 되겠고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 12시간 동안에 1리터 노멀 세알린을 주입을 하게 되고 속도는 83ml per hour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1리터는 ODW에다가 40ml 이퀴벌런트의 포타슘을 섞은 용액을 주입하면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속도는 시간당 83ml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우리가 흔히 그냥 믹스되지 않은 플루이드, ODW 그냥 원액 자체, 그리고 0.9% 세알린 원액 자체를 봤는데요. 수액은 종류가 좀 다양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NK1을 쓸 수도 있고 DNK2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DNK3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DNK1과 DNK2를 살펴보겠습니다. DNK1의 경우에 1리터에 소디움이 대략 1.77g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환산하게 되면 76.96ml 이퀴벌런트에 해당이 되겠고, 포타슘의 경우에는 1.15g이 들어있는데 이건 환산하게 되면 29.41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글루코스는 50g이 들어있으니까 칼로리로 환산하게 되면 g당 4칼로리가 되니까 200칼로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필요한 볼륨의 양은 2리터니까 1리터짜리 DNK1을 2번 들어가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총 들어가는 전해질의 양은 153ml 이퀴벌런트가 되고 포타슘은 58.52ml 이퀴벌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스는 총 100g이 들어가니까 4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같이 공급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DNK2의 경우에는 소디움의 양은 같은데 포타슘의 양이 좀 적습니다. 대략 1리터에 0.787g 정도의 포타슘이 들어있는데요. 환산하게 되면 20ml 이퀴벌런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리터를 모두 공급할 경우에 총 볼륨은 2리터가 들어가면서 소디움은 153ml 이퀴벌런트가 아까 DNK1과 똑같고요. 포타슘은 40ml 이퀴벌런트가 공급되니까 DNK1보다는 좀 적은 양의 포타슘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루코스는 100g이 공급이 되고 총 칼로리는 따라서 400칼로리가 공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칼로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한테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BMR입니다. 베이살 메타볼릭 레이트인데요. 이거는 환자의 체중과 그리고 키, 나이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식에 맞춰보게 되면 60kg 여성의 경우에는 대략 BMR이 1340칼로리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플루이드를 공급하면서 DNK1과 DNK2 마찬가지로 약 400칼로리가 공급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열량은 대략 900 정도에서 1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체 플루이드는 2리터가 들어가게 되고 소디움은 153ml 이퀴벌런트가 들어가게 되고
포타슘은 DNK1과 DNK2가 경미한 차이는 있지만 40에서 한 60 정도 밀리 이퀴벌트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량은 이 수액 자체만으로 400칼로리 공급이 되니까 부족한 900 정도의 1000 정도의 그 열량은 TPN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MPO가 아니라고 한다면 LTV를 피딩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개념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의 성인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 필요한 수액의 양을 알 수가 있고 그 수액에 근거해서 24시간 동안 얼마 정도 속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수액의 속도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계산할 수가 있고 부족한 전해질은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를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수액 치료에 대한 개념을 잡은 거라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수액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간과되기 쉬운 그런 치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좀 더 응용을 해가시면은 병동 환자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수액 처방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응급학과 전문의 닥터 K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